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연결 표지라고 하는 거는 연결해주는 표시 지점, 그리고 그 안에는 순서 표지라는 것도 있다. 순서를 나타내주는 표시 지점. 보통 지시어 접속어라고 독서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 문법 배웠으니까 접속 부사구나, 연결 어미구나 이런 단어들도 생각나면 좋겠죠. 공부했으니까 기왕. 그래서 접속어, 지시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뒤에 가서 이런 수많은 연결 표지들을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는 느낌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장을 잘라서 보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연결 표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정의부터 봅시다. 정의 무슨 뜻일까? 무엇은 무엇이다. 그치? 맞아. 그럼 정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 의미를 정해주는 거야. 이해되지? 정의했어. 이건 뭐야? 라고 정해준 거예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딱 정해줬죠. 근데 이게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패턴이 독서에서는 정의라고 하는데 문학에서 혹시 이거 표현법에서 뭐라고 배웠니? 은유법이라고 배웠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뭔가를 배웠으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탄생하기도 해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직 먼 얘기겠지만 저 대학교에서 제일 놀랐던 거. 와, 이게 뭐 여기서는 A라고 봤는데 저기서는 B라고 봤거든? 분명히 얘는 다른 느낌이었어. 문법에서는 A라고 했던 애가 문학에서는 B라고 하는데 이 둘이 알고 보니까 똑같은 애였어. 와, 이런 것들이 있네?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이름에다가 혹격조사 붙이면 이름에다 혹격조사 붙이면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친구야 라고 부르면 얘는 품사로 보면은 더하기와 더하기니까 그리고 독립어가 되죠. 문장 등분으로는.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 빼고 여기에 강산아, 강과 산,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산이 내 말을 듣는 의인법이 돼버리죠. 이해됐어? 그리고 강산한테 내가 말을 거는 대화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강산아 하고 뒤에 느낌표 하나 딱 찍어주면 무슨 법? 영탄법까지.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냥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좀 달라지더라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 언어 생활은 똑같아. 언어 생활은 똑같은데 어느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은 느낌이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정의를 나타낼 때는 한번 해볼까? 뒤에 가서 건조식은 할 때 건조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느낌까지. 정의를 나타내주는 단어에는 선생님은 이렇게 네모를 쳐주고요. 왜냐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밑줄로 쳐주면서 이 안에서 밑줄 쳐주고 끝이 아니라 핵심 단어를 하나 뽑아주세요. 건조식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핵심 단어. 건조식은 오케이, 흡습제 이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체크해 주는 거지. 핵심 단어를 딱 추측하면 흡습제 이용하는 방식이구나. 흡습제는 무슨 단어일까? 추론 가능하니? 오케이, 이 정도는 추론 가능하구나. 역시 우수한 학생들. 습기를 흡수하는 거. 모든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이어지는 것 같지 않니? 그치? 단어의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알면은 정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의미를 정하다. 알면은 까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가, 국어 어휘 공부가 훨씬 쉬워요. 자, 밑에 재진술, 요때 제자가 재방송할 때 제자예요. 어떤 느낌이지? 다시 진술해 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표지들 체크해 줄까? 즉, 결국, 다시 말해. 이런 표지들 나오면 재진술이에요. 그러면, 자, 재진술의 느낌은요. 옆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느낌은 아니지. 앞과 뒤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대응되는 느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내용 뒤에서 다시 얘기해 준 거니까 뭔가 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서 어떤 부분, 지금 여기서 문장이
앞에 있는 한 문장 뒤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이 두 가지 문장이 즉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앞뒤가 이렇게 연결됐죠. 근데 대응이 될 거예요. 대응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서의 어느 부분은 뒷문장에 어디랑 대응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줄쳐봅시다. 앞부분의 이 느낌은 뒷부분의 이 느낌이랑 비슷해요. 뭔가 밑줄을 쳐지는 느낌이야?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과 대응되는 느낌은 어디야? 그렇죠.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혹은 앞에도 대응되니?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마. 뒷부분에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면서 기도나 하지 마.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한다는 건 의미 부여했다라고도 지금 대응은 되죠. 이 안에서는요. 자, 즉이라고 하는 재진술은 이렇게 앞과 뒤를 대응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앞과 뒤 대응해야 되는구나. 자, 예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만일, 가령, 이를테면. 여기서 가령 같은 경우도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예시도 앞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예시를 가지고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앞과 뒤가 서로 대응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역시도. 근데 그 대응이 아주 구체적으로 대응되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대응일 거예요. 여기도 예를 들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앞에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뒷부분에는 뭐랑 대응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없어. 대응이 되죠. 근데 있다와 있다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있다와 없다로 대응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니 얼마 안 된 아기, 취한 어른,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지 않죠? 또 의무가 그럼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태어난 남자 아기한테 국방의 의무를 지울 순 없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대응시켜주는 거. 자, 유추라는 단어 혹시 무슨 단어일까? 유추. 추론하는 거, 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원래 풀 네임이 있거든요. 풀 네임. 유비 추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비 추론으로 해도 어렵지? 추론이라는 단어는 이해되는데 비는요, 비슷하다. 비슷한 것끼리. 비슷하다, 비슷하다, 유비. 견줄 비자거든요. 비슷한 것으로 견주다 라고 해서 우리 비교해봐 라고 할 때 그런 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갖고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둘의 관계, A가 B인 관계가 뒤에서 C가 D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 요건 이제 추론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고요. 자, 첨가라는 느낌은 더해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다가 더하여 특히 라고 하는 이런 표지들 많이 나와요. 자, 나열이라는 거는 쭉 이어주는 거지. 이 나열이 문학으로 가면 무슨 법이라고 해? 거법. 그래. 그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자, 뒤로 한번 보면 뼈모세포 있고 뼈세포 있고 뼈파괴세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요, 얘네들은 대부분 바로 뒤에서 요 세 개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뼈모세포는 그치? 그 다음에 뼈세포는 뼈파괴세포는 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열된 느낌이 있으면 뭐 두 가지가 됐던 세 가지가 됐던 네 가지가 됐던 나열되는 느낌이 있으면 요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첫째, 둘째 요런 표지들이 뭐라고요? 순서를 나타내주는 순서 표지다.
순서 표지를 먼저 찾아주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연습할 거고요. 문맥 읽기 하면은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주는 느낌보다 문장 안에서의 관계들 파악해주는 느낌으로 읽어줄 거고. 자, 문답은 묻고 답하는 거. 자, 분류는 뒤에 가서 분석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분류와 분석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분류와 분석. 기준에 따라 나눈다. 누가? 분류가? 분석은? 자세히 세밀하게 최소한으로. 오케이, 잘라보는 거. 그 느낌이지? 나눈다라는 표현이, 이 분류는요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자, 여기 혹시 노경중, 경민여중, 의중, 의여중, 자, 그러면은 자, 노경중 이쪽으로 앉아. 라고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들 여러 대상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학교 기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잘랐죠. 나눴죠. 그래서 여러 대상을 나누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 나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 문법에서 품사를 어떻게 했니? 품사를 분석했어? 분류했어? 분류했잖아. 기억나? 품사 분류했던 거? 자, 기준 몇 가지? 3가지로. 그러면은 우리 품사라고 하면 실제 단어가 그 9개밖에 없어?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이런 단어밖에 없니? 아니지. 우리 단어가 한 50만 가지가 돼요. 국어에서의 단어가. 이 50만 가지의 엄청 많은 단어를, 자, 이쪽 왼쪽 가변어, 이쪽 불변어 나눠. 그 다음에 가변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이런 식으로 또 나눴지. 그치?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여기는 뭐 아주 수십만 가지가 있겠지. 수십만 가지의 단어들을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해됐죠? 분석은요, 잘라보는 느낌이에요. 잘라보기. 댕강. 그래서 문장, 성, 분은 분석한 거예요. 왜? 하나의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했으니까? 잘라서, 그치, 서술어, 주어본을 찾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체 역할을 하는 데를 주어야,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어야 라고 이때는 분류한 거예요. 그쵸? 하나의 문장을 잘라볼 때는 분석이지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분류예요. 그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잘라보는 느낌은 문장 성분처럼 뭔가 잘라보는 느낌, 우리가 그때는 분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오른쪽에서 그럼 잘랐는지 한번 볼까?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애 뭔지 몰라. 근데 걔가 머리와 꼬리, 그리고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대요. 3가지로. 머리와 꼬리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거 조사가 붙었잖아. 그치? 접속조사가 붙었으니까 앞에, 뒤에, 그리고 꼬리 섬유 이렇게. 그러면 얘도 3가지로 설명이 돼야 되겠네. 머리, 꼬리, 또 꼬리 섬유 이런 식으로. 3부분으로 나열시켰으면요, 당연히 이 3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야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어. 꼭 3부분으로 나눴는데 2부분만 얘기하고 하나는 그런 것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적어도 친절한 지문이라면 나올 거예요. 자, 밑에 원인, 과정, 이유. 자, 얘네들 화살표 방향 한번 유심히 볼까? 앞에서 뒤로,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근데 밑에 목적 수단, 얘는 화살표 방향이 어때요? 그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에서 앞으로. 자, 이런 화살표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걸 꼭 알아주시고, 원인과 결과, 과정, 순서, 이유나 근거, 주장, 얘들은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와야 돼요. 근데 목적 수단은요, 반대예요. 목적 수단, 뭐뭐 하기 위하여, 여기 나오는 이를 위해 라고 하는 표현이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A를 위해 B를 해야 한다. 그럼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A를 위해 B를 해야 된다. B부터 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A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짜줘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가서 통시,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사람, 통시.
통시적이다. 자, 요 통시는요, 시간의 흐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꼭 알아야 돼요. 통시는요, 시간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흐르는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나오면 우린 통시라는 단어를 붙여요. 자, 요것과 대비되는 느낌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같은 시간. 근데 다른 장소. 이런 단어를 우리는 공시라고도 합니다. 공시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통시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통시적으로 오늘 자 국어 수업 끝나고 무슨 수업 있어요? 과학 있네. 통시적으로 보면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쪽 반은 지금 공시적으로 뭐 하고 있어? 문학하고 있지. 같은 시간 안에 다른 장소에는 문학하고 있네. 이럴 땐 공시. 그치?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의 흐름을 볼 때는 통시. 이해되죠? 자, 밑에서 비교와 대조 요 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비교는요. 그냥 공통점 차이점 다 야 비교해봐 하면서 차이점 다 얘기하거든. 근데 적어도 국어 지문에서는요. 요 비교는요. 유사점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봐 공통점, 유사점. 대조는요. 차이점. 자, 근데 이 대조가 차이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 반대? 아니야. 반대가 아닐 수도 있어. 무조건 반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달라. 다른 점. 이라고 하는 대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착하다를 대조 한번 해볼까? 거봐, 착한 거에 항상 대조하면 나쁘다가 나오거든. 아니야, 착한 거랑 대조하면은 잘생겼다가 대조일 수도 있어. 왜? 둘은 같아 달라? 착한 거랑 잘생겼다랑 다르지? 그러면 대조예요. 그런 경우도 대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느끼길 때는 요 반대되는 느낌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역으로 접한다. 역접. 근데 역접은요. 화살표 느낌으로 가면 자 요렇게 갔다가 아니야 이거는 틀려. 여기서는 맞다고 했는데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다 아니다가 분명하게 있다 아니다가 분명하게 역으로 반대로 접하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달리는요 그냥 차이 같지 않아 이런 표지 정도. 대조할 때는 이런 느낌의 두 가지 느낌을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반대인지 아니면 그냥 같지만 않은 건지. 자, 밑에 있는 전환이 아주 중요한데 전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라는 표지, 한편이라는 특히 이런 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환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얘기했고요. 어떤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자, 서로가 반대되는 느낌은 아니죠. 성질과 특징과 혹은 장점 이런 관계는 반대 느낌은 전혀 아니죠. 그냥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전환의 표지 그런데 라는 표지를 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잔소리할 거 여러분들 이런 대조나 전환의 표지들 나오면 분명히 영어 시간에 세모 치고 시작하지 않니? however, but 이러면은 뭐 이렇게 역세모 친다거나 이렇게 뭔가 자르면서 시작하지 않니? 손이 벌써 움직이지. 그쵸? 그럼 손이 움직이라는 거는 머리가 따라 움직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체크만 해놓고선 도대체 어디가 다른지는 찾아보지 않고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간다? 근데 눈으로 꼭 봐야 돼. 눈으로 꼭 봐서 누가 다른지를 연결시켜 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손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반대되는지, 어디가 달라졌는지, 어디가 전환됐는지, 어디로 전환됐는지를 꼭 읽고 넘어가고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나 뭐 however but 나오면은 막 이렇게 체크하거나 뭐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그냥 넘어가잖아. 읽고 나서 그 문장을 다 읽고 나서 아 이게 어디와 어디가 다르니까 however가 들어간 거구나. 어디가 다르니까 but이라는 게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간 거예요. 적어도 서술어끼리는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쵸? 문장에서 우리 계속 연습을 할 거고요.
여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오늘 문장 하나만 연습하고 마무리 칩시다. 뒤에 가서 음, 97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맥으로만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밑에서 요런 첫째, 둘째, 셋째, 자, 요런 표지들 무슨 표지라고?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나타내주네? 순서 표지. 순서 표지를 찾아줄 것. 자, 첫째 안에서 또 표지가 하나 나옵니다. 연결 표지. 어떤 표지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라는 거. 자, 예를 들어 라는 거는 앞에 무슨 설명이라고 했어? 예시. 그럼 예시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뭔가 대응돼야 돼요. 그럼 앞에서 대응되는 부분 한번 찾아볼까? 상품이 대신에 밑에를 사용하시는 그 상품들의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그치. 자, 어떤 상품이 대체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서 탄력성이다. 그럼 밑에 버터는 대체제 있어 없어? 오케이. 자, 버터는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어떤 상품 버터의 대체제는 누구? 마가린 대체제. 그래서 뒤에 설명.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런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표현. 아까 우리 화살표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이유나 원인. 그쵸? 요 이유나 원인.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앞에도 나와요. 뭐뭐, 임으로, 있음으로. 이것도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표지예요. 평소에 이런 표지들 그냥 쓱쓱 넘어가지. 근데 지금부터는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앞에 저 몇 번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문장 연습은 아마 101페이지까지, 요 문장 연습 하시면서 문맥 연습도 하실 건데, 요 문맥 연습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 다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문맥 표지만 빨리 찾아주는 연습으로. 여기까지 해오시고, 다음 주에 시간 안내 해드렸죠? 왜 그래?